네, 포도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다들 이제 포도가 많이 커서 이제 포도봉지 한참 세우실 때죠. 지금 저도 이렇게 이제 포도봉지를 2주 전에 다 씌워주고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. 지난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장마철이라 그런지 날도 이제 막 30도에서 35도 사이로 올라가고 하니까 이 가지가 또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가지치기 하는 것부터 해서 겨울부터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수확할 때까지 이제 계속 이 포도나무 키우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, 지금 보이시는 게 저 한 나무에서 보이시는 한 그루 나무에서 이렇게 지금 다 열린 거고요. 옆에 사이드에도 조그맣게 한 나무가 있는데 얘는 강전정을 해줘 가지고 이 옆에 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건 몇 개만 있고 다 대부분이 이 저 나무 저쪽에 보이는 나무에서 다 열린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런 가지들이 쑥쑥 자라 올라옵니다. 작년에 아니 지난주만 해도 이게 안 보였거든요. 근데 벌써 이렇게 격가지들이 막 이렇게 자라는데, 이게 날이 따뜻해지고 또 이제 수분도 많고 이렇게 이제 비가 와서 지금 많이 물을 빨아먹고 있을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이 격가지들이 계속 자라요.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순치기를 해주고 있는데, 이게 이제 원 가지죠. 원가 가지가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나서 이렇게 이제 포도를 매달고 있는 가지인데, 요 사이사이에서 계속 이 겹순들이 나옵니다. 요것들을 이렇게 따주는 거거든요. 요걸 안 따주면 계속 영양분이 이제 얘네 격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순치기를 또 계속 해주는 겁니다. 안 그러면 정말 이 위에 제가 가끔 설명드렸죠. 이 장마철에는 저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손이 안 닿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, 이렇게 손이 닿는 데는 이렇게 좀 계속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렇게 하면 포도가 훨씬 더 알이 굵고 나중에 더 튼실하게 잘 열립니다. 지금 열린 것들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하신 분들은 알이 아마 굵게 지금 아주 따박따박 다 열렸을 거고, 가지치기를 처음부터 안 하신 분들은 뭐 정말 듬성듬성 열리거나 막 그랬을 건데, 그게 이제 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차이입니다. 자, 저는 한 가지에서 이렇게 두 송이씩 다 키우고 있는데요. 이렇게 이제 두 송이씩 키우고 있는데, 그렇게 해도 포도는 잘 크니까 꼭 굳이 한 송이를 남기고 한 송이를 따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잘 키우면 좋아요. 얘네는 잎이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호박잎처럼 크면 정말 광합성을 잘하기 때문에 포도가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는 이런 포도들도 굉장히 잘 익습니다. 아주 8월달에 이제 8, 9월에 가서 보면 정말 이제 잘 익어요. 포도봉지를 씌워주는 이유는 이제 뭐 벌, 또 새, 여러가지 곤충들이 와서 이제 파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, 또 농약을 할 때 여기 닿지 말라고 이렇게 포도봉지 씌우는 거죠. 포도봉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쇼핑으로 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많이 사놓고 이제 저는 쟁겨놓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. 아침에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한번 뿌려줬어요. 다른 사과나무하고 뭐 대추나무 이런 거 이제 뿌려줄 때 오늘 같이 해줬는데, 그렇게 이제 계속 해주면 담배나방 같은 걸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 담배나방이 정말 지독한 놈들이라서 고추, 뭐 이런 포도 같은 경우도 이런 가지 사이 이런 연한데 이런 데다가 알 까고 이제 구멍 뚫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지가 막 썩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충도 예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저는 이렇게 위에 철제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, 자, 이런 거 보세요. 잎이 제 얼굴보다 더 클 겁니다. 이 굉장히 널찍하게 돼 있어서, 이 포도나무는 이 밑에서 잎의 밑에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 훨씬 농약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에서 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잎 밑에다 뿌려주는 게 좋고요. 그러면은 농약 흡수율이 한 10% 20%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지금 커가고 있을 건데 안에 한번 볼까요? 안에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. 지금 이렇게 크고 있고, 제 옆에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한 그루 심고 있는데, 한번 볼게요. 지금 아직 봉지 안 씌웠습니다.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씌우려고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, 지벨린 처리를 저번에 해줬고, 아마 약 처리를 할 때 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조금씩 자국들이 생겼어요.
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크면서 크게 이상 없을 것 같고, 지금 알 섞기를 어제 대충 한번 해줬는데,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샤인머스켓을 키운 지는 오래 안 돼서 알을 대충 섞었더니 굉장히 막 서로 붙어 있더라고요. 이 샤인머스켓은 알이 굉장히 굵은 애들인데, 굵게 달려서 서로 이렇게 간섭을 안 받고 공간이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,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이렇게 캠벨포드처럼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알이 크질 않더라고요. 이게 이제 샤인머스켓 이렇게 이제 한 그루 이렇게 좀 키워 가지고 하고 있고요. 얘는 이제 묘목으로 이제 오일장에서 이제 묘목 사다가 심은 거예요.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, 묘목 2년생을 샀으니까 한 7년생 정도 되겠죠. 근데 워낙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마당 한켠에다 심은 거라 밭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, 그래서 그런지 뿌리 뻗어가는 게 굉장히 더뎠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확실히 자리를 잡아서 잘 이제 뿌리를 뻗어갈 거고, 얘를 겨울에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 한 것들을 위쪽에다가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꽂아 놓는데, 그 꽂아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커 가지고요. 요 보세요. 얘는 정말 묘목이 잘 커 가지고요.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얘를 길게 이쪽으로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, 그래서 이 순을 안 집어주고 있어요. 얘는 올해 열매가 안 열렸거든요. 내년 되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올해는 가지를 키우는 거를 중점적으로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고, 이제 비닐 가림막으로 해서 비하고 바람에 좀 영향을 안 받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도넝쿨을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, 제가 포도 영상을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이제 포도 키우는 걸 워낙 재밌어 하고, 또 이렇게 와서 둘러보면서 이렇게 포도 크는 거 보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. 이게 겨울에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기 전까지는,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고 나서는 굉장히 앙상했던 건데, 이렇게 이제 막 이때쯤 되면은 잎이 다 덮어 가지고요. 여기가 이제 하나의 또 이제 그늘막이 되고, 저 안에서 이제 놀 수도 있고, 이렇게 이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,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만 있어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런데 이렇게 또 계속 가지가 올라오잖아요. 이런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잘라 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지금 안 해주면 계속 또 얘네도 이제 계속 또 나올 거라서, 이제 시작이거든요. 얘네는 이게 나오는 게 정말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, 이렇게 장마철에 비 오고 나면요, 아주 수분 흡수를 쫙쫙 하기 때문에 포도 알도 굉장히 굵어질 시기이긴 하지만, 그만큼 가지도 막 쫙쫙 올라갈 시기이기도 해요. 이렇게 계속 나오죠. 그러니까 겨순가지를 해도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집어주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잎들이, 얘 잎이 이제 커지면서 여기 붙어 다닌 이 두 송이의 포도 쪽으로 영양분이 이제 쫙 흡수가 되는 거죠. 광합성 유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, 또 가끔 이렇게 보시면 포도송이 열리면 안 될 곳에 이렇게 포도송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건 반드시 따줘야 됩니다. 이거 놔둬 봐야 나중에 잘 익지도 않고 영양분 일로 뺏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포도송이가 있을 때는 꼭 따서 이렇게 원래 키우려고 하는 포도 쪽으로 영양분이 가게끔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그쪽으로 영양분이 분산돼서 맛이 없어요. 좀 쉬거나. 요것도 올라왔죠. 이런 것들은 또 요쯤에서 이렇게 또 따주는 거예요. 계속 해야 됩니다. 여기도 포도송이가 여기도 보이죠. 여기도 이 포도송이는 이렇게 따주고, 이 작업들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포도 따먹을 때까지 이렇게 좀 소홀하지 않게 좀 관리를 해주면, 이제 포도 수확할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제 8월 달 또 이제 9월까지는 이제 수확을 할 텐데, 그때까지만 잘 견디면 정말 이 향긋한 캠벨포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캠벨포도 플러스 이 샤인머스켓을 키우고 있는데, 얘는요, 그럼 여기다 포도씨가 이제 아무래도 포도나무니까 포도씨가 이제 여기 많이 떨어지는데, 이게 그럼 지가 자라서 이렇게 큰 겁니다. 이게 작년 올 겨울까지 한 요만했던 건데, 이게 이제 요만했던 건데, 이게 지금 올해 커 올라온 거예요. 여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커 올라왔어요. 여기까지요. 얘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엄청 컸죠.
이렇게 또 새 나무를 키우면 이 나무도 포도나무가 뭐 몇십 년 가기도 하는데 이 강전정을 해줘야 됩니다. 제가 지금 키우는 것들도 한번 강전정을 한두 번씩은 다 해줘서 지금 크고 있는 애들인데, 안 그러면 나무가 계속 굵어지잖아요. 이런 굵은 나무를 계속 놔둬서 이 포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밑에서 다시 싹을 틔워 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,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자르고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해는 이걸 못 따먹기 때문에 계속 매년 그걸 연장해서,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나오는 가지가 있다, 요게 이 두 가지에서 잘 나오는 가지가 있다 그러면, 뭐 예를 들면 이 가지가 더 이상 이렇게 굵어 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괜찮지만 굵어서 못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잘라 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가지를 키우는 겁니다. 다시 받아 올리는 거죠. 그러면 포도가 굉장히 알도 굵고 잘 큽니다. 원가지를 계속 이렇게 굵게 놔두면, 굵은 걸로 계속 놔두면요, 포도 절대 안 열려요. 얘네도 노쇠하기 때문에. 그래서 강전정을 가끔씩 해줘 가지고 계속 새로운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.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강전정을 해주고 나서 여기다 좀 새로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예,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. 이 가지가 얇다고 해서 안 열리는 게 아니라, 이 가지가 쭉 따라가면서 요래 이제 새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크고 있는 거예요. 자, 또 다음에 또 포도나무 키우는 거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